초듀터 오종현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맥북을 쓰면서 불편했던 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맥북을 쓴 지 11년 차이고요.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게 제가 처음 쓰던 맥북입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1년 차 인증이었고요. 저는 이때부터 계속 맥북만 써왔습니다. 제가 맥북을 11년 동안 쓰다 보니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뭐 발열이 어쩌고 스펙이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사실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 불편했던 건 뭐 이런 거였는데요. 첫 번째, 맥북과 맥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맥북에서 윈도우로 파일을 전송할 때 저는 분명 초튜터.doc로 했는데 윈도우에서 열면 이 초튜터가 다 분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한글 자소 분리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결책 없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와 맥 OS의 문자 조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맞는 거고 뭐가 틀린 거냐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윈도우를 많이 쓰니까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문자 조합 방식이 표준처럼 보이는 거죠. 참고로 윈도우는 NFC 정교화 방식을 쓰고 있고요. 맥 OS는 NFD 정교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북에서 이렇게 초튜터라고 정상적으로 써서 보내주지만 윈도우에서 열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압축을 해서 보내주면 괜찮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또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냥 해결책은 영문 파일명으로 보내는 겁니다. 영문 파일명으로 보내면 이런 문제에서 최소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경험하는 거면 뭐 상관이 없는데 윈도우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너 맥 쓰니까 내가 불편하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불편했다. 그리고 해결책도 없다. 두 번째, 급한데 한글 입력이 오타가 나거나 한영이 잘 변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꼭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고 검색어를 넣는데 오늘은 날씨가 춥습니다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글자 요 놈은 이 분리가 됩니다. 앞에서 한글 자소 분리와 비슷하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오자 틀린 걸 지우고 또 쓰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간헐적으로 생기는데 빨리 써야 되고 입력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글 입력을 할 때 특히 이 첫 글자가 분리되는 현상은 드문드문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할 때는 매우 힘들게 한다. 그리고 한영키 눌렀는데 한영키가 변환을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도 드문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눌렀는데 안 되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요 한자 요게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꼭 보면서 해야 됩니다. 대부분 잘 되는데 텍스트를 많이 입력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해결책이 없습니다. 요거 불편하다. 세 번째는 외장 메모리 혹은 외장 SSD를 쓸 때 불편한 점입니다. 참고로 애플은 APFS, 애플 파일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윈도우는 윈도우 NT에서 사용했던 NT 파일 시스템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FAT32, EXFAT 요런 파일 형식들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APFS는 오로지 애플만 쓰는 거고요. NTFS는 윈도우에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FAT32와 EXFAT는 애플, 윈도우 모두 호환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맥을 쓰니까 맥을 기준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맥에 APFS를 달면 당연히 되죠. 뭐 문제가 없습니다. 애플 거니까. 그런데 맥에 NTFS를 연결하면 읽기는 가능하지만 쓰기는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맥북에 EXFAT 혹은 FAT32를 연결하면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야, 내 외장 드라이브에 네 파일 좀 줘 라고 했을 때 친구의 외장 하드가 EXFAT로 포맷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NTFS로 포맷이 됐다면 읽는 건 문제가 없지만 내가 그 외장 하드의 파일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USB 같은 경우는 EXFAT로 포맷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용량이 큰 SSD 같은 경우는 NTFS로 포맷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외장 하드에서 내 맥으로 파일을 가져오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지만 내 맥에서 외장 하드로 파일을 보낼 때는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포맷을 새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좀 쉽진 않죠. 그래서 외장 메모리 SSD를 쓰는데 요게 좀 맥북이 불편하더라. 자, 네 번째는 주변 기기 호환입니다. 윈도우 노트북, 윈도우 데스크탑의 경우는 그냥 내가 사고 싶은 프린트, 외장 CD, 웹캠 뭐 여러가지 주변 기기들을 그냥 사면 됩니다. 디자인 예쁘고 저렴하고 싼 거 사면 되는데 맥은 매번 구매할 때마다 애플 제품과 호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원되는 OS, 맥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많이 헷갈리시는 게 아이폰과 주변 기기가 호환된다 라는 뜻은 맥과 호환된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프린트가 아이폰과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앱을 통해서 바로 프린트할 수 있는데 맥은 그 프린트를 활용해 인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득이하게 맥에서 아이폰으로 보낸 다음에 아이폰에서 인쇄하는 이런 좀 웃긴 사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 이 제품이 맥북과 호환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또 하나는 인텔 맥에는 호환이 되는데 애플 실리콘 맥에는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요게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외장 CD롬인데 이놈이 인텔 맥에서는 호환이 잘 되지만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맥북에서는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 때마다 이걸 확인을 해야 돼서 아주 불편하다. 마지막으로 맥북의 부팅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애플 실리콘 계열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는 또 맥북 에어를 쓰고 있어가지고 걔는 아예 팬이 없고요. 지금 촬영에 쓰고 있는 맥북 프로 16인치도 뭐 웬만한 빡센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팬이 잘 돌지를 않아요. 그리고 키보드 소리도 조용한 편이고요. 그런데 부팅을 할 때 딩 소리 나면서 부팅이 되잖아요. 원래 맥북은 잘 끄지 않고 사용을 하지만 도서관이나 조용한 곳에서 부팅을 해야 될 때 이 딩 소리 때문에 엄청나게 신경이 쓰입니다. 자주 그러진 않지만 간혹 부팅을 할 때 이런 소리가 나서 주위에 눈총을 받게 되는데 제가 해결책이 없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환경 설정에 사운드의 시작 시 사운드 재생을 끄시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1년차 맥북 사용자의 실생활 단점 말씀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단점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